우리가 쉬는 동안 뉴욕 시장은 제가 일단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부근에 잘 붙여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간밤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지수 자체는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 S&P 500 기준으로 6,700 위에서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소폭 내려가면서 0.2%대 약보합권이고요. 6,735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23,024포인트에서 거래 마감 지으면서 사상 최고치 부근 계속해서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우도 그렇고요. 러셀 2000도 그렇고 0.5%, 0.6%가량의 소폭의 차익 실현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섹터도 전반적으로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 10개 섹터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라든지 부동산 쪽 좋지 않은 모습들 나타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하락 종목 수 함께 살펴보시면 다우에선 10종목, S&P 500에서는 120종목이 되지 않은 종목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에서도 28종목만 올라가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난 뉴욕 증시였다는 거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 투표가 부결이 되면서 셧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표 발표는 지연되게 되면서 예정된 지표들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변화 요인 없이 차익 실현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9월 한 달 동안 주식 순매수가 1,000억 달러가 넘었다. 사상 최대 규모다라고 합니다. 정말 달려가고 있는 시장이고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걸 이런 걸 보면서도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트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들 전반적으로 약세가 나타나면서 하락한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올라줬고 펩시코 올라줬고 메타 오르고 우리의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역시나 AI 밸류 체인으로 가는 종목들은 가는구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라클도 2.8%대 강세 나타냈고요. 파이낸셜 섹터 전반적으로 혼조적인 모습들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일단 제약주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약세의 모습들이 보여줬고요. 보잉이라든지 레이스용 같은 종목들이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셧다운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미국 정부,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지표들은 나올 예정인가 봅니다. 함께 내용들 살펴보면 CPI는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소식인데요. 일단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9월 CPI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직원들을 복귀시켰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10월 15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10월 말에 발표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CPI가 나오는 이유는 사회보장국이 수급자들의 내년도 연간 생활비 조정 금액을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아주 최소한의 지표는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번 CPI가 언제 나오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줄줄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바 부의장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생각보다는 신중론을 이야기했습니다. 10월 결정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내놨는데요. 상식적으로 불확실성이 클 때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 데이터도 수집하고 전망 업데이트하고 위험의 균형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 조정과 관련해서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 회의에서 한 단계 더 내릴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인하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다음 FOMC가 10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인하 확률 여전히 94%로 나오고 있다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조금 흔들리던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10년물 기준으로 4.1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이클 바뿐만 아니라 윌리엄스 총재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윌리엄스 총재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올해 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긴 한데 그게 어떤 의미일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여전히 2%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고용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제공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계속해서 갈리는 모습들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은 좀 걱정되는 환율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겨냈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일본과 유럽에서 나온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꽤나 올라 있는 모습들입니다. 달러 인덱스 99.4로 100까지 바짝 좀 붙여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좀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의 이야기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일본에서는 총재가 바뀌었죠. 최초의 여성 총재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자민당 총재입니다.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베노믹스 시즌2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정 확장, 금융 완화, 또다시 제로금리로 돌아가는 그런 일본의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좀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간 일본 시장은 이 때문에 오르는 모습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엔달러 환율 어느새 153엔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유럽 이야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재정 부분이 약간은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프랑스 총리가 내년도 긴축 예산안을 두고 야당과 협상하다가 취임 한 달 만에 또 사임했습니다. 프랑스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것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좀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 자체가 유로화 그리고 엔화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강하게 오른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국내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팔아서 수급에 안정을 좀 주는 모습이었는데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환율이 더 빠르게 올랐다라는 분석도 함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느새 1,422원 90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환율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이야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좋은 엔비디아부터 보시죠. 또 1.8%대 강세를 보이면서 192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고 있죠. 일단 UAE로의 AI 칩 수출 승인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올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캔터피츠제랄드에서 300달러 콜을 줬습니다. AI 버블 뭐 그런 거 아니다.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는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240에서 300달러의 콜을 주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졌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라든지 하드웨어 쪽은 그래도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26년 상반기까지 데이터 센터 용량 부족 상태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다. 인도, 대만 신설 AI 인프라 확대 계속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바로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더 키워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TSMC 실적도 좋았거든요. AI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그래도 시장의 약세에 비해서 강한 모습들을 나타냈다는 거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MC 실적 이야기가 나와서 이어가 보면요. 9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늘어났습니다. AI 칩 수요를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1.5%대 약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300달러를 지켜내지 못했는데요. 왜 그랬냐?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더 잘 갈 거냐라는 의심도 받게 됐고 요즘 주가 너무 많이 올라왔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실적 숫자를 확인하고 약세를 보였다는 것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휴 기간 동안 가장 특징 주는 이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AMD 함께 살펴보시죠. AMD 같은 경우가 우리 연휴 기간 정말 급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왜냐? 오픈 AI에 칩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MD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 IM450 칩을 기반으로 1기가와트급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오픈 AI에 AMD의 지분 최대 10%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 보여줬고요. 일단 간밤에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새 232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AMD라는 거 보셔야겠습니다. YTD 연초 대비 90%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관련된 종목들 그래도 좋은 분위기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 함께 보여지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델 같은 경우는 오늘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AI 서버 수요 둔화라든지 마진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산업 자체는 좋아지는데 마진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5%대 약세였습니다. 반면에 UiPath 제가 요즘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간밤에 18%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도 오픈 AI가 들어갑니다. 에이전트 파트너 AI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나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UiPath라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반가운 종목 한 가지 더 만나보고 갈까요? 하드웨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써냈습니다. 오픈 AI가 지금 AMD의 칩을 받는다고 했죠. 이 AMD의 HBM4, HBM3 삼성전자에서 넣는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함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프리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고요. 일단 간밤에 프랑크푸르트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다 강세를 보였다는 거, 계속해서 해외에 상장된 삼성전자의 분위기도 좋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단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라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베어드에서 커버리지 콜을 내놨고요. 아웃퍼폼의 목표 주가 36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때문에 3%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젠슨 황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마진이 조금 부진한 건 요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에서도 오를 종목들은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도 2%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구글에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세일즈포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기대 속에서 2%대 강세 나타냈다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0.7%대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조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FSD를 관련해서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의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FSD 시스템이 장착된 288만 대의 차량 예비평가 조사가 시작된다라는 소식입니다. FSD가 달린 차량이 약간 사고가 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함께 조사 결과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포드 보겠습니다. 2%대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핵심 알루미늄 공급업체 공장 화재로 F150의 생산이 중단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2%대 약세였습니다. 페라리 같은 경우도 15%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2030년 전기차 비중을 기존 40%에서 20%로 급감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서 실망 매물 강하게 나왔다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봤으니까 대형주 이야기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요즘에 좀 꺾이는 듯 하더니 다시금 위쪽으로 자리를 잡는 메타인데요. 스마트 글라스가 앞으로는 스마트폰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대화형 광고 개인화 전략도 강화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2%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프라임 빅딜데이즈가 흥행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파키스탄에서 위성 인터넷을 구축하고 AI 에이전트도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께 1% 이상의 강세 보였다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을 봤으니까 소형주 그리고 소매단에 있는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가장 강했던 코스트코와 펩시코 함께 살펴볼 텐데요. 9월 조정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3%가량의 강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최근에 코스트코가 생각보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지표가 계속 불안하게 나오게 되면서 주가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펩시코 같은 경우도 오늘은 4%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다면 견조한 수익성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분석 속에서 올랐습니다만 연초 대비 지금 마이너스 4%의 수익률이라는 것도 함께 꼭 확인해 보실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또 실적 발표한 종목으로 이어가 볼까요? 이 종목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로 델타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면서 4%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델타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주들도 함께 끌어올려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업 여행 수요 회복이 됐고 가격 경쟁력이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증가했고 모든 부분에서 기업 예약률이 다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좌석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좌석 자체의 마진을 좀 올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승무원들을 좀 축소할 계획이다, 비용 절감이다까지 분석이 되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델타 4% 이상의 강세로 59달러 57센트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급등한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줬는데요. 실스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방부를 위한 포스트 양자 보안 솔루션을 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실스큐가 TSS라는 회사와 협력해서 미국 정부 그리고 국방 시스템을 위한 메이드 인 US PQC 보안 반도체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포스트 양자 암호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 국방부 수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되는 사업이구나라고 해석이 되면서 양자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실스큐가 간밤에 39% 넘게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리게티 같은 경우도 함께 8%가량의 강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양자 관련된 종목에 좋은 뉴스 있었다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버블론이 무색하도록 가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거기 AMD의 흐름도 함께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강한 힘을 받길 바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4분기에 접어들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10월 10일이지만 거래일로는 오늘이 10월의 세 번째 거래일이죠. 과연 4분기 우리 시장을 끌고 나갈 섹터는 어느 쪽이 될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죠. 네, 10월장에 이제는 완벽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요일이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적 시즌과 함께 연말에 대한 기대감, 연말에 대한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해질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10월장 분석, 10월장 전망 저와 함께 해보시죠. 어닝 시즌 돌입했는데 국내 시장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좀 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UBS에서 나온 리포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연준이 음악을 틀면 신흥국이 춤추기 시작한다라는 제목의 UBS의 리포트였습니다. 일단 신흥국이 오르는 두 가지 사이클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이클 패티스의 유동성 이론 첫 번째입니다.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을 촉발하게 되면서 신흥국으로 자본이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흥국이 오른다가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가 찰스 킨들버거의 투자 요인 이론인데요. 신흥국 그 자체가 건전한 정책을 쓰고 전략적 기획을 통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신흥국은 잘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UBS에서는 첫 번째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본 흐름상 유동성 이론에 따라서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건전한 정책을 당국에서 펼치고 있죠.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9월을 기점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있을 FOMC에서도 금리 인하 확률 지금 94%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페드가 첫 금리 인하 시작하고 나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신흥국의 주식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살펴보시면 쭉 올라가는 모습들 함께 살펴볼 수 있죠. 지금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또 코로나 국면을 제외한 평균치를 보면 최소 20%에서 30%까지 신흥국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이 굉장히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가 기대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도 계속해서 커져가는 모습들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이야기로 함께 이어가 보시죠. 골드만삭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국이 단기 조정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실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환율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코스피를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9월에 코스피가 올랐으면 10월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기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럴 때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장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3,800포인트를 줍니다. 이 3,800트의 원인 그리고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원인은 바로 실적 개선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크 분야, AI 반도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의 종목군이죠. 여기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수도 오르고 자신감 있게 좀 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는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기대해 볼 만한 호재 같은 경우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통과되는 것 두 가지를 꼽는데요. 에이펙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 3주 내에 일어날 이벤트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국회에서 과연 이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언제 통과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4분기 안에는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지수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골드만삭스입니다. 다음으로는 JP모건의 의견도 함께 살펴볼까요? JP모건에서는 한국이 의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가 확고하고 금융그룹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요. 코스피 5천 이니셔티브로 한국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를 할 거고 소액주주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할 것이고 금융당국 개편 계획의 중단으로 정책 일관성을 좀 확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나라에서 증시를 올려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믿고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중에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권사에서 아주 다양하게 우리나라 커버리지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CLSA에서 다이내믹 코리아 포트폴리오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만들었나, 뭐가 들어가 있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요. 26년까지 수출이 나아지고 정부 정책 지원을 근거로 코스피는 26년까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AI, 로봇, 조선, 방산, 블록체인, 밸류업, 외국인 인바운드, 메디컬, 에스테틱 이런 구조적인 성장하는 섹터에 좀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내놨고요. 26년 코스피 순이익이 21%가량 늘어날 거고 그중에서 누가 기여하냐? 40%는 반도체가 기여한다. 정말 어떤 IB들에서도 모두 AI 반도체를 이야기한다는 걸 공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톱다운으로 완화적인 금리 사이클 그리고 수출 저점 회복을 근거로 주식
호황 국면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요. 정부에서 상법 개정을 하고 세제 개편 드라이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축소시킬 것이다.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권사들에서는 10월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한투에서는 생각보다는 외풍에 좀 대비를 해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9월에 수익률이 좋았으면 10월에 마이너스가 나는 게 코스피다라고 앞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월 코스피 밴드 3,200에서 3,500을 제시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교차한 상태고 수출과 금리 변화를 좀 주목해야 한다. 4분기 수출 경기는 개선되긴 한데 이게 일부 업종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금리가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래서 뭘 봐야 하냐? IT, 반도체, 하드웨어 쪽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움에서는 10월장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키움에서는 실적 시즌이 상승 모멘텀을 자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집중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름 내내 하향 중이었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9월 이후에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키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시장 강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증시 정상화 정책 모멘텀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에서 AI 수요 확장성, 또 그에 따른 반도체 업사이클 진입 가능성,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3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해서 강세장으로 보고 있는 키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한의 의견도 함께 살펴볼까요? 계속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적 시즌에 완만한 상승세가 일어날 거다라고 합니다. 일단 기업 이익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심으로 상황이 견고하긴 한데 환율을 좀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통화정책 부분에서는 증시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있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로는 미국 소비 경기 후퇴 가능성 그리고 무역 마찰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코스피 밴드 같은 경우는 예상 밴드 10월에 3,250에서 3,550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장 대형주의 IT 산업재 결국에는 반도체, IT 하드웨어를 집중해야 한다는 모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